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포항 포스코 캠텍과 인제 하늘내린의 플레이오프 2차전입니다. 네, 이 두 팀의 대결 2차전 3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가장 큰 공을 세운 거는 김치영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팀의 에이스로서 정말 팀의 마지막 승부, 이번 시즌 마지막 판이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네. 상대팀의 에이스 오유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3국, 또 오늘 3국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또 내일 3차전까지 승부를 이끌고 갈 수가 있겠죠. 네, 오늘 펼쳐질 3국은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의 왕청신 선수와 인제 하늘내린의 박태희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역시 강한 선수들끼리 만나게 됐는데요. 네, 사실 이 두 선수의 3국은 조금은 예상이 되긴 했어요. 네, 혼지사와 레나 선수가 그동안 한국에도 왔다는 소문을 못 들었고 왕천식 선수는 이제 천태산 그 배를 마치고 한국 선수들과 함께 이 한국으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오더이고요. 네, 일단 두 선수가 이 중요한 승부에서 마지막 대국 3국을 맞게 됐기 때문에 일단 이 두 선수의 기풍적인 거, 이 초반 어떻게 꾸려나가는 게 서로의 좀 편한 흐름일지 비교해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박태희 선수는요, 예전에도 뭐 여자 백홍석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펀치력을 자랑합니다. 힘바둑 하면은 아마 여자 기사들 중에서 가장 이 저돌적이고 힘이 센 바둑을 두는 기사가 바로 박태희 선수입니다. 제가 이제 그 페어 대회에서 박태희 선수가 파트너 작년에도 있고 이제 올해도 나갑니다만 네. 파트너인데 작년에도 이제 몇 판 같이 두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두나 할 정도로 그만큼 정말 강력한 펀치를 자랑하는 기사입니다. 왕천식 선수는 돌들이 이제 주로 중앙 쪽으로 향하면서 중앙 지향적인 바둑을 두는데 그런 두텀을 이용해서 상대를 압박해가고 두텀을 이용해서 집을 만들어가는 솜씨가 자기 룰을 이제 이뤘다고 할까요? 일가를 이뤘다고 할까요? 그런 두텀을 이용하는 솜씨가 뛰어나기 때문에 오늘 대국은 아마 좀 치열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기억이 나네요. 왕천식 선수 그 류를 네, 싱싱류라고 그렇죠. 한다고. 네. 네, 오늘 두 선수 기풍상 좀 부딪힐 것이 예상이 네. 됩니다. 네, 1국과 2국은 서로 또 대국 내용, 대국 승부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이 수에 몰린 느낌은 없었을 텐데 이 3국은 이 두 선수가 1국, 2국을 모두 보고 들어간 상태거든요. 네. 확실히 좀 임하는 마음은 1국과 2국보다는 3국이 조금 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네. 있죠. 바로 이 한 판으로 인해서 승패가 결정되니까요. 네, 일단 날일자로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흙으로 입보석을 둔 적이 있어요. 뭐 입보석은 많이 두어집니다만 백이 이 6번째 수로 여기를 두었을 때 저도 이렇게 둔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어서 그 당시에는 상대가 뭐 이쪽을 거쳐오는 바둑을 두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나중에 곰곰이 그 바둑이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둘 때 여기 두는 수가 약간 흙이 당한 느낌이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 3, 5로 여기 굳힌 상황에서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네, 흙이 약간 당했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러면 이 백이 여기를 왔을 때 이쪽을 걸친다든지 다른 쪽을 걸친다든지 그쪽 먼저 벌리는 수보다는 이 걸쳐가는 수가 더 큰가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른 기사들도 보면 백이 여기를 벌렸을 때 바로 이쪽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 걸치는 바둑이 더 많더라고요. 걸치거나 반대쪽을 걸쳐가거나. 근데 지금 박태희 선수는
바로 이쪽을 벌렸는데 저와 뭐 같은 선택을 했는데 이 수는 물론 견실하고 좋은 모양으로 집을 지키긴 했습니다만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도 벌리고 여기도 굳혔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음. 일단 왕천 선수는 원하던 대로는 됐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뭐 백이 불만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흙이 지금 이렇게 견실하게 둔 것이 뭐 견실함이 될지 아니면 조금 상대에게 약간 활용을 당한 것이 될지 박태희 선수는 오늘은 아주 단단하게 견실하게 두어 나가고 있네요. 초반 몇 수만 보더라도 우선은 단단하게 집을 차지하고 가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왕천식 선수의 바둑은 항상 이제 돌이 위쪽으로 가면서 두텀을 쌓고 세력을 쌓고 뭐 큰 모양을 만들고 이런 바둑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게 판이 짜여졌을 때는 상당히 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상대의 열분도를 공격하고 두텀으로 압박하면서 이제 승리로 골이 나는 그런 바둑도 보여주는 반면에 네. 역시 중앙지향적인 바둑이 잘 안 풀릴 때는 실리는 부족한데 그 두터움을 잘 활용을 못해서 좀 상대도를 좀 억지로 쫓아가다가 패하는 그런 바둑도 간혹 나오곤 합니다. 왕천식 선수는 자신의 스타일을 이 판에서 꾸려 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뭐 물론 어떤 기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확실히 왕천식 선수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거의 매판 그 자신의 색깔대로 두어 나가거든요. 오늘도 보면 좀 모양 바둑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죠. 지금 흑에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역시 뭐 이곳이나 이쪽 이제 우변을 지킨다고 봤을 때는 같이 모양을 펼치면서 대모양 바둑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박태희 선수와 제가 이제 페어 대회 이번에 같이 파트너로 나가는데 네. 상대 팀이 이제 제가 가장 두고 싶었던 팀이에요. 그 추첨식 때 이 팀이랑 정말 두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딱 어딘데요? 그 일본 이 선수도 일본 팀인데 다케미야 구단 아. 네과 이제 만나미나오 사단인가요? 네. 그 페어 팀과 이 팀이 출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케미야 구단과 꼭 두어보고 싶었고 예전에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시합에서 둔 바가 있지만 다케미야 구단의 스타일이라든지 바둑을 어려서부터 또 존경하고 흠모해왔기 때문에 정말 두고 싶다라고 했는데 딱 추첨 때 이제 박태희 선수가 나가서 추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잘했어 했는데 박태희 선수는 이제 달가워하지 않나요? 네, 이 주위가 전부 강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혼자서만 좋아하시냐고 저보고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싱글벙글하고 있었는데 왜 혼자서만 좋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박태희 선수는 굉장히 멀리 네, 내다보고 있네요. 저는 딱 한 판만 보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네, 어, 저와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네. 같은 팀이시면 박태희 선수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팀은 꾸렸지만 연습을 하고 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팀만 꾸려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스타일은 워낙 박태희 선수가 유명하기 때문에 네.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전투 좋아하는 스타일은 유명하기 때문에 네, 잘 알고 있죠. 어제 참고로 이창호 구단이 이 국가대표 이제 선수들과 같이 연구회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박태희 선수와 조혜연 선수 바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태희 선수 잘 두는 거 아니냐, 중반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네. 그만큼 다른 뭐 많은 기사들도 박태희 선수의 이 주먹, 이 중반 능력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죠. 물론 그러한 사항은 왕청신 선수도 잘 알고 있을 테고요. 네. 근데 이제 박태희 선수의 바둑이 잘 풀리는 날에는 그렇게 접근전과 전투를 통해서 상대를 이제 쓰러뜨리는 이런 스타일이지만 또 안 풀리는 날에는 또 좀 뭐랄까요 불리한 싸움을 자초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또는 대세에서 뒤처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상대에게 억지로 싸움을 걸어가는 이런 모습도 종종 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투 바둑들의 특징이 자기가 좋아하는 흐름으로 짜이고 자기가 입맛에 맞는 전투로 짜이면 누구보다도 큰 파괴력을 자랑합니다만 좀 불리할 때 싸우는 그런 흐름이 되면 역시 네. 좀 무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투 바둑의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역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장단점이 뚜렷한 기풍이네요. 네, 그래서 보통 남자 기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 힘바둑을 두는 기사들이 나중에 조금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서 점점 바둑이 좀 유해집니다. 유해진다는 것은 싸울 때를 가린다는 거죠. 유리한 전투만 골라서 내가 유리한 싸움만 하고 굳이 이제 먼저 전투를 걸어가지는 않는 거죠. 그런 바둑들이 많습니다. 사실 중국의 스웨 구단은 지금 바둑으로 보면은 그렇게 전투적인 느낌, 아주 전투적인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신의 시절의 스웨 구단의 바둑을 보면 정말 박태희 선수보다 더할 정도로 깡패 바둑, 제가 깡패 바둑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네. 정말 거칠게 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초연류 기사가 되고 바둑이 이제 유연해지면서 유리한 전투를 이제 골라서 하는 그런 바둑이 됐죠. 박태희 선수는 지금 지금도 몇 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바로 나오죠. 박태희 말하기 류. 무섭네요. 네. 단박에 끊어갔습니다. 지금 이 수는 저도 뭐 제가 페어 바둑 두면서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얘기했는데 이 수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네요. 어떻게 보면 옥진석 해설위원과 기풍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한 팀이 되셨네요. 저도 이제 좀 전투적인 것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박태희 선수는 저보다 몇 수는 더 위인 것 같아요. 그 전투 성향으로 따지면. 네. 네, 왕청신 선수와 박태희 선수. 네, 오늘 3국에서 만나게 된 두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 역대 정규리그 성적 모두 준수한 성적입니다. 왕천신 선수는 10승 4패, 박태희 선수는 16승 10패이고요. 네. 포스트 시즌에서는 박태희 선수가 역시 인제 하늘 내린 팀에 그렇습니다. 있어서 그런지 좋네요, 성적이. 인제 팀의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네. 작년에도 이제 우승을 차지하고 올해도 준 플레이오프부터 계속 헤쳐나가고 있죠. 네, 왕천희 선수는 지난해 포스트 시즌 1승 2패였는데요. 이번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오유진 선수에게 패하게 되면서 네. 1승 3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흑기 강하게 부딪혀갔는데 몇 가지 선택이 있겠습니다. 가장 쉽게 둔다면 가장 쉽게 둔다면은 하나 단수 쳐두고 삼선에 단수 쳐두고 네, 중앙으로 늘어서 두는 것이 뭐 쉽고요. 지금 백이 가장 강력하게 두는 것은 글쎄요. 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강력하게 두는 것은 뭐 이렇게 치고 미는 것이 최강수이긴 합니다. 이것은 통한다면은 이렇게 되면 하변에서부터 초반부터 아주 난전이 벌어질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쉬운 수는 이렇게 두고 늘면 흑이 이쪽 넘는 것은 축으로 잡아서 불만이 없거든요. 다만 아마 흑도 이렇게 넣으면 아마 이쪽으로 변신을 할 겁니다. 뚫려주더라도 반대쪽에서 안정을 취하면 역시 백 모양을 깬 형태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면 치고 느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느는 것은 아마 흑이 뭐 이쪽 단수 치고 있는 수도 있겠고 또는 정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뭐 서로 집 짓고 바로 종반으로 갈 수도 있겠고
네. 그냥 느는 수도 어렵습니다. 그냥 느는 것도 지금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넣으면 이렇게 두고 이제 맞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전투바둑이 되겠네요. 흙이 살아나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해지겠네요. 네, 여러 가지 선택이 줄기를 있습니다. 추가했습니다. 역시 막근음은 참 많은 변화를 만들게 되는 그 출발점인 것 네, 같습니다. 박태희 선수가 바로 한 10수 정도 진행되니까 바로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거든요. 왕천식 선수는 먼저 이제 적극적으로 먼저 싸움을 걸어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두텁게 두면서 30초, 상대를 이제 하나, 압박하는 스타일인데 박태희 선수처럼 셋, 이렇게 저돌적으로 넷, 정말 다섯, 10수 지나자마자 싸움을 여섯, 걸어가는 거는 일곱, 약간 이제 여덟, 왕천식 선수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뭐 거의 시간을 다 사용하고 나서 초읽기에 몰려서 착수가 나왔거든요. 네. 확실히 고민이 좀 되는 자리였죠. 네, 단수 쳤다는 것은 이제 늘겠다라는 것 같아요. 늘면 이제 받는 것은 단수 쳐서 축으로 잡으면 백이 불만이 없습니다만 아마 흑도 반발을 할 겁니다. 혹시 이렇게 두고 느는 수도 있을까요? 뭐 이런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까와 같이 여기 뚫고 나오는 수는 이제는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쉽게 두네요. 가장 쉬운 수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 점을 잡아가는 진행이 되겠죠. 네, 왕천신 선수와 박태희 선수의 3국 속기대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속기대국이 30초. 하나, 있을 수 있게 한 네. 가장 큰 셋, 공을 세운 넷, 포항 포스코캠텍의 1국 승자 김채용 선수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김채용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 중반에는 좀 전투가 어려워 보였는데 오늘 초반부터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쭉 짚어주시죠. 초반에 정석 진행부터 좀 잘 풀렸다고 생각해서 계속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네, 초읽기 몰린 다음에 중앙에서 좀 못 둬서 역전을 거의 당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상대도 같이 실수해서 다시 괜찮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1차전에 3국을 출전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팀이 패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어땠습니까? 그때 심정이. 그날 아침부터 길을 잔뜩 오고 있었는데 네, 집에 가게 돼서 좀 허무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일찍 출전시켜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었고 네, 3국을 못 뒀을 때는 좀 많이 허무했습니다. 네. 1국에서 이제 오유진 선수가 만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상대 팀의 역시 에이스인데 어땠습니까? 자신이 있었나요? 원체 성적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그래도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지금 3국 벌어지고 있는데 팀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지금 3국 보느라 너무 조마조마한데요. 네. 네,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현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검토실에서는 초읽기를 오늘 추가했습니다. 3국을 보느라 네, 그렇죠. 다들 집중하고 있거든요. 특히 포스코 캠텍이 한판 이제 1차전을 패했기 때문에 올해 1년
이 농사 올 시즌이 이 판에 끝나느냐 아니면 내일까지 또는 더더욱 길어지느냐 이 판이 정말 중요하죠. 자 보시면 네. 단수치고 늘고 흙이 한 점을 잡으니까 여기를 또 치받았습니다. 30초. 하나, 음, 제 느낌엔 셋, 제 네. 느낌에는 다섯. 흙이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물론 관통은 됐지만 이 한 점을 빵 따내면서 이 돌이 공격당할 돌은 아니고 오히려 백도 사실 뭐 강한 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단순히 돌의 모양으로 본다면 여기 이 돌 있죠? 이 돌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곳에 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순환흙이라든지 아니면 네. 돌의 형태로 봤을 때는 이 돌이 다른 어떤 곳에 가 있어도 여기에 있을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이 돌이 있어서 지금 그 효율이랄까 아니면 이 돌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돌의 형태로 본다면은 지금 뭐 이쪽은 나가나요? 이렇게 본다면 백이 쉬운 선택을 했습니다만 30초. 약간은 둘, 네 셋, 너무 쉬운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것은 흙이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네. 박태인 선수의 이 초반 열수 지나자마자 이제 저돌적인 이 부딪힘에 황천신 선수가 조금 이제 쉬운 선택을 했는데 흙이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제 돌들은 자동적으로 중앙 쪽을 향하게 네, 됐고요. 중앙전이 되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뛰어갈까요? 이런 자리는 거의 언제든지 좋은 자리예요. 백이 도는 것과 비교하면요.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에 수 없다라는 격언도 있지만 백이 도느냐 흙이 도느냐에 따라서 주도권 또는 여기 두면 이 돌도 약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다음에 바로 이런 식으로 백이 압박해 오면 잡히지는 않겠지만 흙이 좀 시달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큰 곳 많아 보이지만 한 칸 뛰는 수가 나쁜 수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일곱, 여덟, 박태희 선수는 야 저공 비행을 또 한 번 하는데 네. 뭐 기풍 차이라고 봐야겠네요. 기풍과 스타일의 차이. 예전에 제가 언젠가 어디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조치훈 구단의 이제 80년대 한창 이 타이틀을 계속 따내고 1인자 시절에 조치훈 구단이 자신의 바둑을 복귀하면서 30초 이 하나, 삼삼 침투하는 수와 지금 셋, 모양은 다르지만 귀를 도려내서 삼삼 침투하는 수와 여기 이제 뛰는 수와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조치훈 구단은 이제 삼삼 침투하는 수를 선택을 했고 그 바둑을 다케미야 구단이 평가하면서 이 장면에서는 중앙으로 한 칸 튀는 수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조치훈 네. 구단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 한 칸 뛰는 수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이런 수는 도저히 둘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초일류 기사들 사이에서도 기풍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뉘고 같은 국면에서도 견해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수도 한 칸 뛰는 수가 제가 절대 나쁜 수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나중에 박태희 선수한테 물어보면 이 수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런 수는 둘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네. 그만큼 박태희 선수는 지금 확실히 이제 집이 되는 곳, 상대 집을 깨는 곳 그것을 차지한 건데 그래도 저는 두라미 한 칸을 택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래서 페어 바둑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아, 제가 많이 혼나겠죠 나중에 네. 박태희 선수한테. 네, 일단 박태희 선수는 좀 확실한 걸 좋아하는 네, 것 확실한 같네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제 귀에서 확실하게 모양을 잡아가고요. 이 왕천식 선수의 바둑을 보면 확실히 지금도 여기를 두었을 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잖아요. 그냥 귀의 실리를 지키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흙이 둔 자리인 이곳으로 두어서 흙을 계속 압박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귀사리를 허락을 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기풍 자체가 두터움 쪽으로 두터움을 높게 평가하고 귀에서 이제 흙이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뭐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두 선수는 확실히 이 기풍이 상반된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편하게 두어주는 방향을 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박태희 선수가 실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왕천식 선수는 뭐 그래 좋아 나는 두터움을 차지하겠어라고 서로가 좋아하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우변 쪽 침투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변 쪽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자리이긴 했거든요. 뭐 바짝 다가온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쪽을 하나 눌러놓고 흙이 어딘가를 보강할 때 이쪽을 두어서 상변 쪽 모양을 키우는 것도 있었는데 네. 오천신 선수는 30초. 하나, 우변 흙 모양을 먼저 지우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이곳에서 박태희 선수가 초읽기 1회를 사용을 합니다. 포항 포스코캠텍과 인제 하늘내린의 플레이오프 2차전 3국입니다. 왕청신 선수와 박태희 선수의 대국. 네, 이제 곧 중반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대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인제 하늘내린과 포항 포스코캠텍의 플레이오프 2차전입니다. 네, 네. 우변 침투 한 수에 대해서 붙여서 늘어서 둔 장면입니다. 붙일 수는 제 일감으로는 약간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아쉽다는 것은 이렇게 30초. 하나, 돌을 세워서 네. 셋, 넷, 베개돌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뛰겠다는 뜻인 것 같기는 한데 여덟. 날이 짜. 근데 이 돌 자체가 공격당할 돌이 이제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 우변 쪽도 그렇게 강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 말고 아예 그냥 손을 빼서 다른 큰 곳을 차지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 수도 역시 박태희 선수의 스타일이라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상대방의 돌들은 튼튼하게 30초. 만들어줬네요. 네 지금 이 붙여서 이렇게 백이 넷, 중앙 쪽으로 이제 일곱, 서는 모양이 나와서는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백의응원군이 와 있고 오히려 이 돌이 두터워지면 나중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수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보통 입구자하고 날일자는 수는 이 돌을 강하게 공격할 때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백의 응원군들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공격을 할 수가 없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이 백이 안정되는 순간 역시 역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붙인 바에는 한 칸 뛰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둘, 아무튼 박태희 선수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 압박 이후에 이 역습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삼십 초. 하나, 둘, 네, 내려섰고요. 보통 이제 행마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곳에 이제 돌이 가는 경우도 있죠. 지금 날이자를 아주 견실하게 두었습니다만 네. 이 돌이 이제 여기는 벽이 있고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견실하게 두어도 흙이 씌어오는 수가 두렵지 않다라는 뜻이고 백이 바깥쪽으로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응원군이 없을 때는 이 수 대신에 한 발 더 좀 얇아 보이지만 이렇게 두는 수도 많이 두어집니다. 지금은 이렇게 두어서 뭐 안에서도 공도가 갖추어져 있고 바깥쪽도 언제든지 거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두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수가 계속 흑의 입장에서 눈의 가시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한 칸 뛰는 게 나았을 텐데 일곱, 박태희 선수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아홉.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 남았습니다. 이런 싸움이 박태희 선수가 좀 불리한 싸움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지키지 않고 손 뺐을 때 백이 먼저 붙여가서 뭐 좀 흑이 버텨야 되는 상황, 좀 힘겹게 버텨야 되는 상황. 그런 것은 이제 흑이 유리한 전투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원래는 눈에 들어온 자리는 역시 상변 쪽인데 하나, 역시 붙여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넷, 그렇다고 이런 곳을 그냥 지키는 것은 지키네요. 지키는 것은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애초에 한 칸 띄고 다른 곳을 가는 것이 낫죠. 똑같은 두 수를 투자할 바에는 네. 여기 두 수보다는 여기 한 수, 여기 한 수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박태희 선수가 괜히 한 발 좀 압박을 가했다가 역습이 이제 불안하니까 한 칸 지켰는데 반박자 정도 조금 뒤처진 느낌이에요. 물론 여기 두는 것이 귀에 대해서 우변 쪽 백이 침투할 때에는 도움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넷, 두 수를 둔다면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낫겠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서 이제 큰 자리를 백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다음 이 백이 한 칸 뛰는 수가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흑도 뭔가 그 전에 일곱, 여덟, 백 모양을 좀 지워둘 필요가 있겠어요.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바로 뭐 갈라서 간다거나 이런 진행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박태희 선수 스타일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들어가는 수는 네, 좀 엷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좀 시달릴 가능성이 있고 하나, 또 수습이 되더라도 또 셋, 바깥쪽 벽이 두터워지면 네. 네, 우상 쪽 흙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어깨 짚어가는 정도가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박태희 선수 같이 이제 전투적인 바둑은 뭔가 전투가 일어나야 눈에 바로 보이는 이 몸싸움이 일어나야 힘을 발휘하고 수익기에서의 강점을 보이는 바둑인데 하나, 지금 왕천식 선수의 이 바둑을 꾸려나가는 여섯, 수들을 보면은 여덟, 상대의 이 아홉, 전투 걸어오는 수에 대해서 쉽게 대처하고 있고
또 그냥 안정적으로 보강하고 상대가 해달라고 해주면서 그냥 균형을 맞추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태희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전투가 좀 일어나야 이제 주먹도 좀 쓰고 할 텐데 계속 상대가 두텁게 처리를 하니까 약간 박태희 선수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어요. 형세 유불리를 떠나서 이게 내 스타일대로 전투가 안 일어나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어. 박태희 스타일이죠. 네. 네, 이 한 수로 뭐 네. 기쁨을 따로 말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아마 열의 아홉은 그냥 당연히 느는 수를 생각을 했을 테지만 네. 박태희 선수는 열의 아홉에 속하는 기사가 아닙니다. 네. 이게 바로 박태희 선수 스타일이죠. 이렇게 되니까 날일자로 두어서 한 수 30초. 지켜뒀던 하나, 것이 오히려 응원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돌이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뭐 백이 못 두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만 네. 이런 스타일이 이제 박태희 선수처럼 적극적이고 저돌적으로 두는 스타일이 그냥 늘어서 두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를 구해간다는 거죠. 네, 마감합니다. 왕천신 선수도 피할 싸움은 아닌 네, 거죠? 지금은 뭐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고 상대가 이렇게 부딪혀 오면은 피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막았을 때 이제 다른 수도 없기 때문에 위쪽으로 느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이제 서로 집을 짓기보다는 흑도 우상이 닫히지만 백도 상변 모양이 좀 깨지고 서로 어느 쪽이 더 피해를 입느냐 30초. 이런 진행이고요. 둘, 셋, 넷. 자, 여기서의 다음 한 수. 날일자 하는 것도 있겠고 이쪽 두 칸 벌리는 것도 있겠고 네. 아니면 이런 것 막아서 응수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최강으로 두죠. 귀는 귀대로 확보를 하면서 지키면서 이 돌은 그래도 잡히지 않는다. 정말 실전적이고도 상대로 하여금 좀 화를 내게 만드는 이 돌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네. 좀 유도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왕천식 선수는 역시 계속 돌들이 위쪽으로 가면서 정면 대결은 좀 피하는 그런 느낌을 받죠. 바로 전투가 일어나는 것은 네. 피하고 계속 두텁게 두면서 두텀의 이 효력, 두텀의 위력을 계속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에서의 왕천신 선수가 약간 전투적으로 받아갔다면 어떤 이제 수인가요? 차단을 하고 이 돌을 계속 노렸겠죠. 이 넉점을 공격하는 수단을 노리고 귀 쪽도 뭔가 셋, 노리고 넷.
여섯, 일곱. 네, 한 번 더 막아갑니다. 네, 여기서 박태희 선수가 2단 저침을 하려는 생각일지 아니면 늘어서 둘 생각일지. 늘어서 두는 것은 이 교환이 지금 이제 꼬부리고 젖혀서 둔 교환이 백이 그래도 좀 형태상으로 이득을 받거든요. 기세라면은 2단 젖혀서 두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변화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늘어서 계속 돌이 위쪽으로 가죠. 한결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보통의 기사들 같으면 이제 실리 뺏기고 네. 여기도 뭐 큰 모양이 생길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두텀을 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꾸준히 왕천식 선수의 바둑을 보면 위쪽으로 돌이 가거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간 두텀을 나중에 결국은 상대를 압박한다든지 또 두텀에 살을 붙인다든지 해서 그 두텀을 활용을 해요. 30초. 그렇기 때문에 하나,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두텀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덟. 돌들이 위쪽으로 가는 거고요. 박태희 선수도 어, 반발하네요. 여기서는 꾹꾹 눌려서는 우선은 이제 왕천식 선수의 바라는 바대로 두텀을 허용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물러설 수 없다. 만약에 지키면은 이제 이것은 흑도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괜찮고 끊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끊으면 한바탕 이것은 뭔가 몸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몸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박태희 선수가 바라는 바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왠지 다섯, 반발했기 여섯, 때문에 끊고 일곱, 싶은 자리긴 한데요. 아홉. 저기 여기가 지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교환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 이유는요. 끊었을 때 이쪽을 끊잖아요. 여기 하나 쳐도 끊잖아요. 네. 그때 이 돌이 없으면 이 한 점을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데 지금 이 교환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쉬운 운수가 성립합니다. 나가서 이 교환으로 인해서 원래 이 교환이 없으면 그냥 단수 쳐서 잡히잖아요. 지금은 셋, 오히려 흑이 나갈 수가 없어요. 단수 치고 나가도 일곱, 회돌이축. 여덟, 아홉. 지금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거기를 마지막 한번 젖혔네요. 남았습니다. 흑도 선택을 해야 되는 장면이 됐습니다. 이제 받는 것은 지금 끊겨서 여기 끊는 수가 안 되는 순간 흑이 쉽지 않고요. 박태희 선수는 이쪽을 지켜서 이 두 점을 희생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간다든지. 마지막 30초. 마지막 하나, 조이기예요. 둘,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도 당연히 끊어갈 테고요. 끊을 수만 있으면 우선 여기는 백이 잘 됐거든요. 30초. 중앙 쪽 모양은. 하나, 둘, 셋. 네, 끊어가죠. 네, 이 젖힌수의 시기가 기가 막혔네요. 흑이 젖힌 것을 딱 보고 여기를 젖혀서 교환시켜 놓고 끊어가면 역시 이쪽 끊는 수가 안 되는 순간 백의 모양이 좋습니다. 흑은 안에서 살려고 한다면 뭐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넘고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된다면 이것은 백이 잘 풀렸어요. (30초) 하나, 둘,
여기서가 마지막 고민인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넘을 수밖에 없고 넘는 순간 백도 하나 가일수가 필요하죠. 네. 이제는 장문을 씌우더라도 바로 단수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거의 넘는 수와 또 중앙 막히는 수와의 교환이기 때문에 중앙 부근에서의 변화는 백이 조금이라도 뭐 만족할 만한 그런 흐름이고요. 지키나요? 지키고 흑도 아마 여기까지 버텨서 우상 쪽 여기를 다 이제 집이라고 선언을 하고 두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켜주었는데 흑도 약간 집을 지켜라 이런 뜻도 있는 네, 것 그런 같아요. 뜻도 있는데 사실 이 수가 좀 덜 지키긴 했거든요. 지키긴 지켰는데 나중에 끝낸 수가 남긴 했어요. 이 축같이 보이지만 장문도 역시 단수. 축으로 몰아도 역시 백이 먼저 단수. 마지막 이 수가 남아있긴 30초. 합니다. 하나, 근데 지금 둘, 백의 생각은 흑이 이렇게까지 끊어오면 그냥 이 6점 버리고 이렇게 두겠다는 뜻인데 또 바로 끊어가요. 박태희 선수는 수가 보이면 망설임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끊는 6점을 수 줄까요? 그쵸. 보시죠. 여기를 단수 치면요. 흑이 이제 6점을 잡을 수 있겠지만 6점을 잡은 거는 딱 12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 어떻게 지킵니까? 여기를 지켜도 맛이 나빠요. 이렇게 두어도 뭐 붙여 끊는 수. 30초. 하나, 이쪽으로 지켜도 여기 침투 당하는 수. 넷, 다섯, 여섯, 수가 보이면 바로 경행하는 것이 이제 박태희 선수 스타일이기는 한데 열. 4번 남았습니다.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박태희 선수 같은 보면 솔직해서 좋죠. 뭐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것 없이 그냥 보이면 그대로. 네. 정말 30초. 자신의 하나, 색깔이 둘, 확실한 선수인 네.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원래 왕천희 선수도 굉장히 확실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 네. 박태희 선수가 오늘 대회에서는 더 강한 걸 보여준 네.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자신의 이 평소의 기풍, 평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자, 백은 이 6점을 이제 살리기보다는 버릴 텐데 버리기 전에 여기 하나 단수 쳐두는 것은 기묘합니다. 나중에 6점을 흑이 따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끝내기로 보더라도 여기 하나 쳐두는 것은 기묘한 교환이고요. 그냥 두어도 나중에 단수 쳐도 된다는 뜻이네요. 역시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흑이 이제 지키는 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지키더라도 좀 맛이 나쁩니다. 이런 식으로 지키더라도 나중에 뭐 붙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백이 수를 내려갈 수도 있겠고 눈에 보이는 집은 득을 받지만 마지막 30초. 뒷맛이 좀 나빠졌어요. 둘,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네, 여기서의 지킴이죠. 네, 여기서 박태희 선수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지키는 수는 역시 이런 정도로 물러나서 지키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두어도 역시 맛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박태희 선수가 또 노리는 것은 아직 백도 약점이 있지 않느냐. 아, 또 끊어가는 네. 거죠. 끊임없이 이제 상대 약점만 보이면 네, 예전에 이제 선우국 구단이 축장문 안 되면 끊는다라고 걸로 유명했었는데 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박태희 선수도. 어.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대한 넓힙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 자리가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좀 아파요. 이제는 중앙이 백이 굉장히 두터워졌으니까요. 그렇죠. 공격 개시입니다. 이제 백이 상변일 때 접전에서는 뭐 흑이 상변도 깨고 또 6점도 잡고 뭔가 흑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백이 두터움을 얻었고 그 두터움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왕천식 선수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박태희 선수가 뭔가를 보여주고 다섯, 일곱,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두었다면 왕천식 선수가 이제 좋아하는 흐름이 이렇게 상대를 두터움을 이용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흐름이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왕천식 선수가 이제 뭔가 힘을 낼 겁니다. 박태희 선수가 실리로는 앞서 있지만 백의 두터움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네, 이제 공격권은 마지막 30초. 왕청신 선수가 하나, 갖게 둘, 됐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참 모양이 그렇게 두기는 싫은데 네. 모양으로만 보면 당연히 이쪽으로 두어야 되는데 이제 확실한 안형을 위해서 빈삼각 모양을 두었죠. 백의 지금 수들은 꼭 이도를 잡자는 공격이 아니고 이 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지막 30초. 압박을 하면서 하나, 흑이 후수로 살 때 셋, 좌하와 좌변 모양을 다섯, 집으로 만들자. 여섯, 이제 선수를 백이 잡게 되면 여기까지 막아서 아홉, 이제 좌변 쪽에 큰 집을 만들면 괜찮다라는 지금 생각이고요. 그래서 박태희 선수도 지금 이런 곳을 밀어주기가 싫은 겁니다. 확실히 살 수 있지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버티고 살겠다. 버티고 백에게 좌변의 큰 모양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여기가 좀 아프긴 아픈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박태희 선수 또 이쪽을 살려서 두나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쪽 바로 결행합니까? 흑이 계속 신경이 쓰이던 곳이긴 한데요. 그렇죠. 뭐 지금 이렇게 받으면 이제 백도 넘고 이런 정도까지는 백이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고 나서 또 압박을 해갑니다. 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수의 의미는 네. 약간 이해할 것 같긴 하네요. 혹시 나중에 이 돌이 이제 끊겨서 잡히는 경우가 이 돌 있잖아요, 5점. 이 돌을 흑이 잡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두면은 반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수를 먼저 해놓은 겁니다. 그런 의미네요.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이 돌이 잡혔을 때를 생각한 거네요. 왕천신 선수는. 그러면 지금 하는 수순이 맞는 거죠. 네. 둘, 셋. 네, 왕청신 선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 흑돌이 몰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박대희 선수와 왕청신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